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 개고 있는 거. 와, 정말 저거는 예. 이제 끝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왜요? 끝난 겁니다. 왜요? 저거 말고 하나 더 좀 이상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좀 괜찮은데. 예. 어젯밤에. 아 이거 국민의힘에서 욕이 나왔대요 의총에서. 그러니까요. 깜짝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 한지아. 친한계 정성국 한지아가 뭐 욕이 나왔다 그러네. 이게 지금 욕이 나와서 지금 이게 논란이 뭐 저 의총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국민의힘 이거. 아니 애초에 네. 상황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까 싶지만 저는 지금 지도부와도 아무 관련이 없고 그렇죠. 지금 당에게 어떠한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예, 제가 예. 기여한 공이 훨씬 큰 사람으로서 어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 조강한 최고위원이 참석을 했던 이유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요청을 해서 아. 그래서 참석한 거예요. 아 원래 의총엔 사실 국회의원만 가는 건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네. 따로 요청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조강한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뭐 눈치가 없거나 그 정도를 모르는 분이 아니죠. 원래 예. 당연히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번 오시라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아니 원내대표가 요청을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가야죠. 예, 그건 또 예, 가봐야 되고 예. 지금 당에 좀 분란을 자꾸 일으키는 김용태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가셔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제 들어가니까 한지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의 최측근인 한화갑의 조카로서 한동훈 체제에서 낙하산 특혜 공천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중당적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국민 추천제와 그리고 비례대표에 동시 지원했다라고 논란이 또 그때도 불거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든 국회의원 낙하산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됐던 사람이죠. 전 이 사람이 조민보다 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이제 그 사람이 조강한 최고위원이 들어가니까 한지아가 먼저 의원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 말을 한지아가 먼저 했고요. 의원도 아닌데 왜 들어오냐. 아주 방자하죠. 지금 한지아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을 감싸고 돌았던 사람인데 그럼 한동훈은 2024년 12월에 의원도 아닌데 의총장에 왜 갔습니까? 계엄 해제 의결권도 없는데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들어오게 해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요? 한동훈을 본회의장으로 들여오게 한 것은 민주당 박주민이었습니다. 예? 민주당 박주민이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총할 때 배석을 해라 라고 해서 배석을 하러 들어간 것인데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본인보다 연장자인 분에게 그렇게 막말을 했다. 이게 이들의 실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정성국 의원, 저 이분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신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항상 친한계에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수년간 21년부터 우리 정권 교체했던 팀들이나 주요 인물들을 생각해 봤을 때 듣도 보도 못했던 분이 공천을 받았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은 뭐 아예 막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가라는 식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마찰이 조금 있었던 것 조강한 같은데 최고도 욕은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다시 입장이 나왔습니다. 비속어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것을 왜곡해서 야 임마라는 말은 한 적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뭐 잘못 전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동안 이 당에서 본인들이 귀족 노름하고 계급주의 사고방식에 젖어서 특권을 마음껏 써왔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막말하고 시비 걸고 언쟁을 벌이는 것도 당연하게 본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인물에 또 한지아가 있는 게 참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한지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과거에 한동훈에게 그런 아부를 저는 살면서 정치인한테 해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옛날에 막 스케치북에다가 해가지고 우유빛깔 한동훈 막 이런 거 적어가지고 그거 들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야. 그래요? 정상이 아닌 거죠. 뭐 팬클럽 회장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아주 옛날 아이돌. 정상이 아닌 건 아니고 20세기에 뭐 그런 거 팬클럽 활동 못 해보신 한이 맺히신 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우유빛깔 한동훈. 네, 우리 당 최고위원한테 그따위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본인 무슨 뭐 딸이 그렇게 해도 웃긴데 무슨 조카라는 이유로 특혜 공천 뭐 우리나라가 조선입니까? 계급 사회입니까? 그리고 지금 한화갑 같은 경우에는 무한공항 참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지아가 말 한마디 했습니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본인들 제명 안 당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을 수도 있지요,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네, 참 이게 정치라는 것을
본인들이 세습받아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쯤 그리고 그런 어떠한 계급쯤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친한계에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패를 부린 것이고 당신이 의원이든 아니건 간에 의총장의 최고위원 구성원들에게 배석을 하라 그랬고 예. 조강한 최고위원만 배석을 했던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최고위원들도 지금 배석을 했던 건데 예. 이분에게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민주당 어쩌고 막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친한계가 다 민주당 떨거지들이에요. 에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요. 예. 김경률 그때 특혜 공천하려고 마포에서 처음부터 논란이 됐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지금 삼성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성된 게 친한계예요. 그 핵심 인사라는 사람들이 박상수 누굽니까? 거기 민변 출신, 참여연대 출신 아니에요? 민변인가 참여연대인가 뭐 비스무리한 그 둘 중에 한 군데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구별이 안 되는데 둘 중에 한 군데 출신이죠. 김종혁은 어떤 사람입니까? JTBC에서 박근혜 탄핵 정국 때 앵커님께서 뉴스 그때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 정말 어지러운 시국에 뭐 했습니까? JTBC에서 음침한 이야기들까지 정론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선동했던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 김종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야말로 좌파에서 한 자리 하려다가 못해서 우리 쪽에 한동훈이라는 줄 잡고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감히 지금 우리 당에서 의총을 하면서 당의 원내대표가 배석을 요청을 해서 최고위원들이 배석을 해 있는 그 상황조차 못 견디겠다고 시비를 겁니까? 이건 시비를 건 거죠. 그냥 있으면 돼요. 같은 공간에 그냥 있는 거고 따로 본 적도 없대요. 처음 봤대요 그날. 그러니까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게 그동안 그들이 이 당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자기들은 이래도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특권에 대해서 감히 거역을 한다거나 의문을 제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들의 관점인 것이고 지금 혹시 진짜면 교조주의적인 건데 굉장히. 네, 교조주의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계급주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인 것이 이 한지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인터뷰한 것도 보면 우리 집안이 이래서 항상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계급주의적인 사고. 아니 본인 뭐 삼촌인지 뭐 큰아빠인지 작은아빠인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했으면 뭐 어쩌라고요.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본인이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뭐 의대 입학이나 뭐 이렇게 의사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 있어서는 뭐 유승민 딸이나 조민 같은 혜택은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설마. 뭐 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런 특권층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지 본인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공주놀이 왕자놀이 못 해본 거 환풀이하려고 4,50 먹고 들어와서 하는 게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진놀이를 너무 학창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건데 못해서 여의도에 와서 50살 정도 된 다음에 하고 싶어 하는 잘못된 지금 어린 왕자병, 어린 공주병 걸린 분들이 지금 한동훈계입니다. 대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 약간 성적으로 소비하면서 따라다니는 극소수 노인분들, 아주 극소수예요. 그분들은. 아니 10,000명 넘게 다 극소수죠. 극소수죠. 그 세대에 몇 명인데요. 그 세대 인구가 몇 명인데요. 아주 불쾌해하세요. 저도 어머님, 할머님 팬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불쾌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당에서도 그렇게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시정을 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뭐 몇 표가 매진이 됐든 그 포스터 한번 보시면 웃길 겁니다. 포스터 한번 보시면 요즘에 웬만한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포스터 같은 걸 과거에는 조금 야하게 만들기는 하죠. 좀 그래 보이게 만드는 나이 많으신 남자 트로트 가수들은 그렇게 만들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명웅 씨다 이런 젊은 분들 그렇게 안 합니다. 감각 있어요. 요즘은요. 굉장히 감각 있게 만듭니다. 오히려 신사 같아요. 그럼요. 이제 수트 입고 되게 옷도 잘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감각으로 하시는데 여성 가수분들도 그래요. 트로트 네네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동 포스터 보면은 포즈부터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 개고 있는 거 와 정말 저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끝난 겁니다. 왜요? 저거 말고 하나 더 좀 이상한 거 하나 또 있어요. 좀 괜찮은데? 정말 끔찍한 거. 저거는 이제 정치인의 사진이라는 게 주는 의미가 큰데요. 괜찮은데? 정치인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저것은 정치인의 사진이 아닌 거죠. 그래요?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어느 그들 세상 속에 gat혀 있는 한 C급 셀럽의 그냥 자화자찬 쇼 정도로 저는 보입니다. 그걸 보러 가는 사람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정치 여론이 이미 아니라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다. 아주 외설적이죠. 저는 저 사진이 외설적이야? 뭐 팔밖에 안 걷었는데?
저는 이게 좀 외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래요? 조국 씨도 저런 사진은 안 써요. 네, 조국 씨는 거울 보는 사진 최근에 쓰긴 했는데 그게 훨씬 그건 정치인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이 아니죠. 이미 뭐 저한테 저번에 코인 노래방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네, 조금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지 않나요? 그래요? 네, 노래방이나 이런 게 연상되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같이 노래방 가고 싶겠죠. 언론인분들 뭐 한번 같이 밥 먹거나 좀 그래도 사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사적으로 만나서 나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계속 비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으로 대해줄 겁니다. 사적으로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막 혼동하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사람은 우리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10년 전에 그냥 민주당에서 시작을 했으면 정치인이 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꽃가마도 아니죠. 완전히 그냥 영전을 받고 받아도 본인의 그릇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밑바닥만 보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할머니들 맞춤형으로 그렇게 뭔가 셔츠 풀어 헤치고 시계 손목 과시하고 손가락 이렇게 막 과시하고 안경 이렇게 올리고 그런 제스처에 푹 빠져 있는 그냥 그 세상 속에 살게 둬야 됩니다. 저 사람. 안경이 내려오니까 이게 저도 그 사람은 그 세상 속에 살게 둬야 돼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자꾸 뭐 언제는 영남비야 지금 박상수 씨가 과거에 모 방송에서 친한계로 완전히 그땐 기세등등할 때예요. 홍준표 시장을 완전히 대구와 함께 깎아내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 영상을 제가 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나가도 대구는 당선된다. 별것도 아니다. 홍준표의 영향력 같은 건 없다라고 비하를 했어요. 그래요? 대구는 누구 아무나 나가도 되는 곳이다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대구가 우습습니까? 경상도가 우습습니까? 저는 이 당도 그렇고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경상도 비하를 입버릇처럼 외면서 수도권이란 단어를 파는데 수도권이라는 단어도 개념에서 틀린 거예요. 서울과 비서울 지역은 아예 다르고 수도권이라는 단어로 묶어놔서 정책적으로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기냐면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서 지금 개발되어야 되는 주요 정책들이나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잡아야 되는데 아무 공부도 안 하고 문제식도 없고 정책도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건데 지금 뭐 김용태니 뭐 이런 사람들도 맨날 하는 말이 수도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영남 비하하고 그냥 분기별로 가끔씩 광주 가서 눈물쇼 한번 하고 오고 그래서 광주에서 욕 먹고 호남 사람들도 전라도 사람들이 그게 좋겠어요? 얘네들은 시기만 되면 또 와서 눈물쇼 한번 하고 가는데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확장력을 가진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같이 밥 먹고 술 먹는 여의도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들 이름도 대부분 몰라요. 존재도 몰라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용태는 제가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들어갔으면서 유승민 딸 비호나했다라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교육위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또 향후 행보로 얘기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경상도 지역에 영남 보궐 경상도 지역에 보궐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그럼 검토. 정성국 의원이 뭐 지역구 비켜주실 건가요? 뭐 그렇게 해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남병 지역구 고동진 의원이 사퇴하는 시나리오가 있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뭐 저희 금시초문이라고 가능성 제가 없다고 그냥 던졌지만 던졌는데 이게 있었다는 게 뭐 사실 무근이라고 친한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했다가 들키면 아님 말고 하는 게 뭐 한두 번입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근데 만약에 정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친한계라는 분들이 도대체 한동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빚을 지고 무슨 목줄이 잡혀 계시길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래로 들어가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지 납득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본인들이 더 이룬 업적이 많은 사람들인데 사실 한동훈의 업적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지만 좌파가 인정하는 것. 어떤 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구형한 것. 그것 말고는 본인이 이룬 업적이라고 나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부풀리는 것도 전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박정훈 의원 이런 분들도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발언 같은 것들이 너무 널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정서적 널뛰기를 분출해 버리시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은 좀 정상적이지 않은 집단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랑 뭐 여럿이서 다 같이 걸어가는 사진이 있었어요. 뭐 기자회견하러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소통한 갈 때 그 옆에 고동진, 박정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뿔테 안경을 셋이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색깔만 다르고 그게 조금 웃겨 보였어요. 저는.
뿔테. 뿔테 안경을 다 쓰셨었구나. 흰 뿔테 뭐 또 색깔 있는 뿔테, 검은 뿔테에서 뿔테 삼총사인지 모르겠는데 예. 사실 고동진 의원은 본인이 뭐하러 한동훈을 위해서 또 지역구를 비켜줍니까? 국민 추천제로 공천받을 때 한동훈이 어떤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사실 무근이고 금시초문이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신지호가 대신 말해줬지 본인이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본인은 기업인으로서 나름대로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텐데 왜 스스로를 한동훈보다 아래인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거기에 삼선 의원, 재선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정치한 경력도 오래되고 그렇죠. 각자 지역구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요. 제가 아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입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파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분인데도 왜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전혀 고개 숙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친한계라고 호위무사 행동했던 정성국이나 한지아 같은 경우에도 뭐 의원도 아닌데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했잖아요. 아주 무례한 거죠. 근데 사실상 정작 그렇게 했던 건 한동훈입니다. 그것도 박주민이 들어오라 그래서 가서 이재명이랑 악수하는 사진을 남긴 게 한동훈인데 그때는 뭐 했는지 그리고 이게 막 한동훈이 주는 음식 받아 먹었다라는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그때 영상 같은 거에 찍힌 적이 있거든요. 시장 갔을 때. 뭐 그렇게까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국회의원은 누군가의 수행비서가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시지 마시고 본인들 의정활동하시고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국회 입법 청원하는 거 국회 청원 사이트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민주당 그걸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말고는 그거 의원님들도 활용도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공론화를 좀 해줘야 될 텐데 국민들이 올리는 청원 내용들도 그런 거 보고 공부 좀 하세요. 지금 진짜 이게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저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언론들이 존재감을 확대시켜놨고 그리고 특정 언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의 뭐 유착 관계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지 않겠습니까? 과거부터 검언 유착 얘기가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언론도 국민들로부터 다시 사랑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